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저는 지난밤에 개표 방송 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지 싶습니다. 우리 지역 충북의 총선 투표율은 지금 65.2%를 기록했으니까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은 64%. 네. 자, 조금 더 오른 상황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신속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정상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께서도 이 총선 개표 결과 많이 관심을 가졌지 싶으신데, 자, 이번 선거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투표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각 정당별 당선인 수치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항상 충북이 표심의 바로미터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투표율 역시도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율이 67%인데 이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1987년 이후에 1992년에 14대 총선에서 68%를 기록했는데 네. 그 이후로 30년 만에 최고의 높은 투표율이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지난 선거보다 한 1% 높아졌는데 충북 역시 네. 지난 선거보다 한 1% 정도 높아졌습니다. 투표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보면은 범야권이라고 불려지는 정당들의 의석수의 합계가 네. 한 185석. 그렇죠. 지금 오전 8시쯤 최종 비례대표에 대한 것이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걸로 봐서는 범야권이 한 185석 정도로 승리를 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집권 여당에서는 참패라고 할 만한 혹독한 결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충북은 8개 지역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지역구마다 어떤 당선인이 당선이 됐는지 또 소속 정당은 어딘지 짚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충북은 8개 선거고 지난 총선하고 동일하게 민주당이 5석, 네. 국민의힘이 3석을 아주 황금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의 도시 중심의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예. 그다음에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하는 선거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요, 청주는 민주당이 전석을 석권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상당구의 이강일 후보, 서원구의 이강희 후보, 이젠 당선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덕구의 이현희 후보, 청원구의 송재봉 후보.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다 신인이고 새로운 인물이죠. 예, 네. 초선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청주 지역이 전국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지역 중에 하나는 청주는 민주당에서는 전원 현역 의원을 교체를 했어요. 네. 거꾸로 국민의힘은 충북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또 전원 공천을 했습니다. 네. 두 정당의 공천 자력이 맞아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충주의 이종배 의원, 네. 이제 사선이 됐습니다. 아마 네. 충북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선수를 이제 박덕흠 의원하고 이제 기록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제천 단양의 엄태영 네. 후보, 그러니까 재선이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동남 4군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박덕흠 의원이 네. 이제 관록의 사선을 바라보게 됐고요. 근데 중부 3군이라고 불려지는 증평, 진천, 음성에서는 이모선 의원이 네. 지난번에 붙었던 경대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올랐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충북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 도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전국의 그 국회의원 당선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도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여전히 바로미터가 작동했다. 네. 왜냐하면은 8석 중에 민주당이 5석을 네. 하면은 100분율로 치면 62.5%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또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범야권이 한 185석을 차지했다고 했죠. 네. 그게 치면 한 62%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 그 출구조사라든지 많은 예측치들이 혹시 범야권에서 200석을 넘지 않느냐. 200석이 상징하는 거는 탄핵이 가능하고 네. 헌법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독주를 할 수 있는 의석인데 그것까지는 전국적으로 안 주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따끔하게 야당은 쳤지만 야당한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힘을 몰아준 건 아닌. 그러니까 개헌을 막아낼 수 있고 탄핵을 막아낼 수 있는 의석을 또 여당한테 준 그런 점에서 볼 때 충북의 표심과 전국적인 표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네, 네. 각 선거구별로 좀 더 자세히 그러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주인데요. 청주는 상당, 흥덕, 청원, 서원 이렇게 네 곳인데 먼저 청주 상당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개별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네. 8개 선거구에서의 표차가 지난 21대 총선보다 훨씬 붙어 있어요. 네, 얼마 안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5% 범위 네, 네, 정도 안에서 이기고 지구가 나타났고요. 네. 상당은 이번에 이강인 후보가 최종 51.5%를 승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차 KBS에서의 1차 출구조사, 2차 출구조사, 최종 출구조사 모두 이강인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출구조사도. 네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정우택 후보의 갑작스런 공천 취소로 인한 서승우 후보의 좀 뒤늦은 투입 이게 선거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청주 흥덕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로 좀 관심을 모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두 후보가 붙었던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은 이제 이현희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51.8% 당선이 됐고 이 지역도 KBS 1차 조사와 2차 조사, 출구조사 모두 이현희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 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의 결과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청주 흥덕의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당선이 됐고, 자, 이번에는 청주 서원입니다. 사실 이 지역구는 진도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연령층에 좀 변화가 있어서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요. 결과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준모 후보가 또 검사장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하고도 가깝다 이런 평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그리고 또 이 지역은 1차 조사에서는 김준모 후보가 조금 높게 나왔고요. 2차 조사에서는 이강희 후보가 오히려 한 4% 앞서는 네. 그건 다 오차 범위 아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역이 가장 새벽까지 늦게 봐야 될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강희 후보가 한 4, 5%를 넘는 네. 52.5% 정도로 승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 마지막 선거구 청원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 충북의 유일한 여성 후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말씀하신 대로 네. 충북 지역의 유일한 여성 후보였고요. 또 청년 후보 상대적으로 그랬고 1차 조사 때 42% 동률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변재일 다선 의원을 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역인데 네. 김수민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죠. 1차, 네네. 2차. 출구조사에서는 송재봉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결과적으로도 53.3%, 그러니까 송재봉을 여간 6%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충주시의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선 성공이냐 아니면 4년 만에 국회에 입성이냐를 두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충주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8개 지역에서
리턴 매치로, 그러니까 21대 4년 전에 똑같은 후보들이 똑같은 정당의 당적을 갖고 붙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충주였죠. 네. 그래서 이종배 후보가 3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이제 4선 의원이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뒤늦게 김경우 후보가 좀 따라잡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 2차 조사, 출구조사, 최종조사 모두 이종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역시 한 3% 네. 정도로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충주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51.11%로 당선이 확정이 됐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천 단양 선거 지역구로 갑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가 강세인 지역인데 사실 여기서는 절대 강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자 구도가 형성이 돼서 많은 관심이었거든요.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엄태영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도 그 이우삼 후보를 한 17%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네네. 요번에도 엄태영 후보가 1차 조사, 2차 조사, 출구조사, 최종조사 모두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나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든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엄태영 후보가 이제 재선에 관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음성 증평 진천의 중부 3군의 결과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지역은 이 진천이라든지 음성이 혁신도시로 되면서 새로운 젊은 유권자층의 진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1차 조사, 2차 조사, 출구조사, 최종조사 거의 근접했고요. 제가 이 지역을 재밌게 본 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가 네. 8개 지역에서 가장 근접하게. 가장 근접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출구조사에서 이모선 후보를 53.7%로 예측을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53.9%. 흥미롭네요. 예, 그렇죠. 0.2%. 네. 이거는 이제 과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경대수 후보도 출구조사에서 46.7%로 예측이 나왔는데 네. 실질적인 결과는 46.4%.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만 달라지는 결과.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표차로 보면은 정말 그렇죠. 적은 수네요. 예, 그리고 네. 이 지역 역시 흥미로운 거는 네. 여러 점에서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지난 총선하고 동일한 후보들이 리턴 매치를 한 지역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또 하나는 이모선 후보는 경찰 출신이고 경대수 후보는 검찰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붙은 몇 안 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네. 아무튼 이모선 후보가 이제 재선에 올랐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동남 4군도 살펴봐야죠. 괴산, 보은, 옥천, 그리고 영동인데요. 이것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또 이 지역은 또 박덕흠 후보의 그 사전 축하 파티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입소문이 난 지역이고 뉴스에 많이 네, 뉴스에 네. 많이 네. 오르내렸습니다. 네. 박덕흠 후보가 그래도 굉장히 관록이 강한.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에 그 종로에 당선된 곽성원 후보를 한 15% 정도 앞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출구조사 1차, 2차 모두 박덕흠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왔었는데요. 네. 흥미로운 거는 지난번보다 표차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재환 후보가 바짝 달라붙었다. 네네.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는 1%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근데 그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 4% 차이로 박덕흠 후보가 승리했고
4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덕흠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번 이 충북의 그 총선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어찌됐든 그 양당의 4대4 구도가 깨질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였고 결과적으로는 5대3이라는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접한 대전이나 세종은 이 특정 정당이 전석을 석권하는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충북 쪽에서는 일종의 견제 심리라고 할까요? 견제 균형 심리.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유권자들 사이에서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주 지역에서는 야당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좀 맡기는 것 같고요. 네. 도농복합 지역에 있는 충북 나머지 지역에서는 또 집권 여당이 좀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지원, 그다음에 또 국정 운영의 책임과 안정성을 갖고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런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주목할 점은 어느 정당도 표차가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근접해 있다. 얼마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지난 선거가 많이 나는 쪽은 뭐 15, 17%까지 난 지역인데 이번에는 다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주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승리 역시 근접한 승리이고 나머지 충북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의 승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흥미로운 지역구는 어딘지 또 왜 흥미롭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공천 과정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저는 청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 공천 또는 물갈이 공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을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꿔버렸어요. 네. 도종환 의원, 변지일 의원, 뭐 이장섭 후보 이런 의원들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 제가 상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 교체율이 가장 높았어요. 청주가. 그다음에 광주였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충북 지역의 현역을 전원 공천한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공천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유권자들이 이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봤는데 역시 그 도시에서의 유권자들의 성향들 좀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 네. 좀 정부 심판론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청주는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충북 지역에서는 좀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경륜 있는, 좀 경험 있는 의정 활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세에 대해서요. 예, 이거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네네. 일단은 유권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를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다못해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에도 국면이 어렵거나 나라가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대통령하고 야당의 총재, 여야 영수 회담을 통해서 국면을 좀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쇄신, 인적 쇄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협치, 그러니까 야당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피의자나 범죄자로서 야당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수평적인 동반자로서 바라보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지역으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우리 충주 지역구가 네. 아닐까 싶은데 가장 접전이었잖아요, 교수님. 네네. 접전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과를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종배 의원이 51.1%, 48.9%니까 2% 이내에 네. 가장 근접한 결과. 그래서 아마 새벽까지 잠 못 들고 네. 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더 긴장하게 만들었던 거는 1차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에서 제법 넉넉하게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나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결과를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맞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충주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어느 지역도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지는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충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견제 균형 이런 원리들이 충북 지역 전체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충북이 이제 바로미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끔씩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왜 충북을 이렇게 바로미터로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네. 재밌는 네. 질문인데 일단은 여기는 충북은 대구 경북이나 호남하고 달리 네네. 이 특정한 정당의 패권적 지역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경부, 중부, KTX 이런 어떤 교통의 근접선 때문에 충북도 수도권의 유권자들의 표심하고 동조화 또는 일치화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청주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뚜렷한 지역 인물, 지역 패권 정당 이런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균형 있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과 근접하기 때문에 또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견제 균형 이런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인용된 1, 2차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어찌됐든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도민 대표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네. 유권자들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에서 후보들이 큰절하는 거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삼보일배도 하고 네. 90도 폴더 인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읍소 전략도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읍소 전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후보자들 또 당선인들에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발 초심 잃지 말고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도민들 존중하는 소통의 정치, 또 지역 현안을 챙기는 생활의 정치, 이거를 꼭 실천해 주십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제 역할을 잘 해주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봄볕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네. 볕을 쬐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봄볕 쬐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오래 쬐다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졸릴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몸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햇볕 아래에서 덜 피곤해지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평소에 바나나나 수박처럼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